분 월드컵 보셨죠? 월드컵 봤죠. 예. 월드컵 좀 어떠셨나요? 할만한이라고. 저희 국가대표분 중에 저희 법률 자문 받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만 좀 평판 관리나 이런 거 좀 보고 그냥 경기는 거의 안 봤습니다. 저는 되게 살면서 봤던 월드컵 중에서 가장 기대 이하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자체가 일단 거의 최악 결과잖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가 안 좋고 이런 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안 좋았고 여태까지 축구협회에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때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이제 이런 큰 문제가 벌어진 거죠. 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면모가 없잖아 있었고 감독의 사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리적인 쟁점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다룰 게 그 부분입니다. 홍명보랑 정몽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스리때 고집한 죄. 그리고 이제 과연 이 축구협회가 바뀔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이런 타임라인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되고 나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 여러 절차를 걸치고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홍명보한테 던져졌어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전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스쿼드였는데 이렇게 외국 감독이 한국 국대를 맡고 싶은 오퍼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되면서 국내파 위주로 좀 돌아서게 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게 기술축구이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내부적 폭로 문제들도 있었죠.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게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서 선임 권한이 없는 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님이랑 카페에서 그냥 맡아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고인물이죠. 우리 축구협회 고인물 레전드 고인물 두 명 해주시죠. 근데 이렇게 카페에서 연봉 20억에 이렇게 좀 체결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적법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봉 1억만 돼도 사무실에서 불러서 덜덜덜 떠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듣기로는 세후 연봉 20억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네 진짜 많이 받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세전 한 40억이네? 네네 맞아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카페에서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부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한 절차로 뭔가 선임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 돈이면 그 프로 축구나 국내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모든 감독보다 거의 제일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네. 월드컵 나간 감독들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의 축구가 이렇게 된 건가요? 책임감의 비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버들 보면은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저도 되나요? 저 되나요? 아니, 들어가시려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있거든요. K축구위원회 이런 게 생겼어요. 거기에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뭐 하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배임 문제나 이런 절차적 문제, 카페에서 계약서 쓰기 이런 거 이제 검토하겠죠.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구협회 축구만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나 해임, 선임 절차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 주먹구구식이라도 축구만 잘하면 되지 않냐. 축구를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 좀 이렇게 혼잡하더라도 결과라도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상 이제 결과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과정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문체부 감사의 홍명보 선임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봐라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월드컵을 그냥 강행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정명규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퇴 발표도 해버리고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아오셨잖아요, 이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는 이게 너무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끝이라도 좀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 사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임 문제를 지적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해서 던져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몽규가 처벌받을 거다. 그래서 미리 자기 선수를 쳤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중에 감사받고 이러면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던졌다라는 시각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몽규 회장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그 정몽규 회장 관련해서 업무 방해랑 업무상 배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될까요?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재산상 이득이나 뭐 이런 수령한 금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굳이 걸자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떤 업무 용역 계약을 A 업체에 줬는데 그 A 업체에 그 용역 계약을 한 게 절차 위반인 거야. 근데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후보군을 선정해서 전력강화위원회나 어떤 위원회 내에서 투표로 하면 A가 안 돼. 근데 나는 A를 꼭 하고 싶어. 왜냐면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 낮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거 고의성 입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실패한 관리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입증해내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걸로 처벌받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정치권 수사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수의계약 하려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수의계약 업체가 들고 간 계약금 상당이 배임의 금액이다 이렇게 특정하면 돌아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래서 정몽규 회장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터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몽규 회장이 어떤 자기 아는 지인의 업체에서 대표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의 여론이 엄청난데 근데 저는 사실 그 홍명보를 딱 어떠한 그 형사 범죄에 딱 그 죄명에 가두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딱 떠오르는 죄명은 없거든요. 대표님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딱 떠오르는 제명은 없는데 먼저 그 전에 김수민 변호사님 사건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저 한 7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60개, 70개? 네. 관여까지 하면은 한 80개. 그 네. 재판 가서 싸워. 아, 싸워요.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게 뭔가 이제 전략 전술에 미비점이 너무 많다 했던 거를 계속하고 그런 것도 좀 정몽규 회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 선수로서 잘했던 경험 그리고 프로축구 구단으로서 잘했던 경험. 근데 그게 이제 국가대표에 통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해가지고 10년 만에 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 안 가고 형사적 범죄 관련해서는 저 일전에 이제 정몽규 회장 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금품 청탁이나 더 계약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감독은 또 어떤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려면 어떤 업체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절차를 어기고 이런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권한이 더 없을 것 같고요. 대표팀 감독인데 뭐 뇌물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 뭐 설마 아니 뭐 저기 뭐냐. 혹시 아닙니다. 아니 뭐 빼달라고 교체해달라고 뭐 하진 않았을 거고 계약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더 관여되는 정도 적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는 부분들은 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연봉 자체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뭐 그 연봉의 얼마를 뭐 관련 뭐 관계자들에게 줬다 뭐 이런 정황이 딱히 없는 이상은 이제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홍명보는 사실상 수혜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뱉어내야 되지 않나? 돈이 아까 얼마라고요? 네, 이거 20억? 사임하셨는데 세후 20억이요. 45%의 지방세 하고 하면 거의 50%. 네. 그래서 40억, 세금 40억인데 아시안컵까지 해야 되지 않나? 아시안컵까지 계약이에요. 아시안컵까지 계약이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이렇게. 위약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연봉 일부 뱉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뱉어냈으면 좋겠네요.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한국 축구밖에 없다. 나는 봉사하겠다 했는데 봉사료가 40억인 거잖아요. 그거는 봉사가 아니죠. 저는 진짜 40억 주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전술을 열심히 짜서 뭔가 해볼 것 같은데. 네,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그 계약에 양 당사자가 있으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기간이 있고 기간당 급여를 책정할 텐데 월드컵 결과에 되게 예민하게 조건을 걸어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몽규 회장, 제가 정몽규 회장이면 왜냐면 그 시기에 사퇴한다는 거는 월드컵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거고 아무래도 자녀 계약 기간이 이거 이하일 때 혹은 이거 이상일 때는 그 연봉의 많은 부분을 반환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월드컵 결과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책임져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이 사태 이후에 생각한 게 그 사실상 그 축구 감독들이
업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이 과정 채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보고 체계 같은 거를 좀 계약서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은 어떤 식으로 언제쯤 내부 보고를 해서 이제 뭐 컨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적어놔야 이번 같이 수변 재판 가서 싸워 이런 싸워. 거 안 하지 않을까요? 파이트!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홍명보가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다가 이틀 만에 바로 나갔잖아요. 네. 그걸 뭐 어떻게 된 일이죠? 뭐 행정적인 조사, 형사적인 조사 이런 것들 아예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제 출석 요구서를 출석해야 하는 사람한테 송달을 했는데 그걸 출석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그냥 다시 나갔잖아요. 그래서 출석 요구서가 아예 송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청문회? 네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졌고, 네. 아, 본인도 이제 워낙 국내에 있으면은 비판, 비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외국으로 그냥 이제 한마디로 런 하신 건데. 네. 근데 홍명보 대표팀 감독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비난도 책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언론의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 안에 포함된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건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 그런 게 뭐냐면 설명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벌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리고 대표팀 감독의 전적인 책임만은 아니고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기자회견에서 질문 안 받고 간다든지 지금 이렇게 이틀 만에 바로 해외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대했던 이때까지 홍 감독님을 좋게 바라봤던 사람들까지 조금 약간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선수 때도 사실 활약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한때는 이제 국가적 영웅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거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처벌은 좀 힘들겠다. 아, 처벌 힘들 것 하지만 같습니다. 연봉은 좀 뱉어냈으면 좋겠다. 아, 예, 네, 네. 아니 그리고 청문회 나와서 좀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싸우라가 진짜 그 유일한 전략이었는지 도대체 왜 손흥민과 기타 선수들은 내보내지 않았던 건지.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오셔가지고 한번 욕 드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 40억에는 그게 포함돼 있다고. 욕먹는 값이 포함되어 욕먹는 있다. 값이 포함돼 있어. 40억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면 좀 축구협회가 바꿔야 되진 않을까요? 드디어 이제 해버지 박지성 해버지가 이제 그 K축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거든요. 그 문체부 장관이랑 드디어 이제 해버지가 출동을 하셨고 지금 박지성 위원장도 잘 지적을 했는데 국내 감독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인기 투표고 외국에 검증된 감독을 모셔오면 됩니다. 벤투 감독도 되게 결과들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렇죠? 좀 후보군들을 공평하게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마련을 해야겠죠. 아마 이제 4년이 남았으니까 4년 동안의 과제일 것 같아요. 위원회가 생겼고 많은 논의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몽규 협회장님이 이끌어오신 15년의 이 고인물 협회를 깰 거잖아요, 맞죠? 그럼 깨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깨면 어떻게 할 건데 무작정 깬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정비 절차들, 허물어진 집을 싹 밀고 새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런 것도 이제 국민적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년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출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저 진짜 32강이라도 가는 거 꼭 보고 싶어요. 다음에 8강 가야죠. 가능한가요? 16강은 무조건 가야 되고 아니 16강 진출은 어려운 그게 아니거든요. 32강. 저는 32강은 무조건 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32강. 그렇죠. 네. 16강 진출을 다음 그 월드컵에서는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 그 4년의 기간 동안 국민들과 새로운 축구협회가 같이 많은 준비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면서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파이팅하고 끝내볼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